안녕하세요. 햇살 강의의 마음톡톡 라디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실시간으로 멤버들과 계속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을 같이 해오다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처음이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미한 시입일기 독서 모임은 오늘 마지막 날로 끝났고요. 내일부터 2주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2주 가까이 진행을 할 책이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비벌리 엔젤의 책이죠. 이 책으로 2주 가까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으면서 또 라디오 방송에서 나누기도 할 거고요. 읽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댓글로 언제든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 녹화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은 1년을 실천을 했다고 이 책을 몇 회독을 했어요. 몇 회독을 했는데 실천은 이제 꾸준히 이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실천하길 1년을 했거든요. 1년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니까 1년 딱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들이 이게 자동으로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 효과를 정말 많이 받고 이 책 덕분에 치유도 많이 했고 내 안에 내면의 감시자나 비판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나중에는 내면의 비판자 감시자의 목소리가 이게 해결이 거의 다 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내면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잡생각이 많이 안 드니까 저는 공상도 많이 했었는데 공상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잡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저는 이 책 진짜 효과를 많이 받고요. 지금도 굉장히 애정하는 책이고 좋아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2주 가까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천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면서. 이 책은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죠.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된 자기를 회복하고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삐뚤어진 자기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온전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되려면 참된 나를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책에서 언급한 대로. 부모의 왜곡된 거울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게 제가 이 책을 실천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죠.
부모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 친구, 타인, 직장 상사들,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거울로부터 상처가 됐던 것들을 치유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정말 치유하는 경험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19페이지에 몇 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속에서 자기 비판을 멈추며 숨겨둔 수치심을 치유하고 자신이 이룩한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맞아요. 마음속에 자기 비판을 멈추게 되고 수치심을 치유하게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자존감이 자연히 높아지고 회복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 줄.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선함과 강함, 현명함을 갖고 태어났다. 다만 어렸을 때 우리가 길러진 방식 때문에 또는 부모가 우리한테 주었던 왜곡된 메시지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단절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왜곡된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신념으로 굳혀졌죠.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치유인 거죠. 이 책을 하나하나씩 치유하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걷어내지게 돼요. 정말이에요.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엘린께서 요즘 많이 말씀하시죠. 해보면 안다. 네. 해봐야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22페이지에 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나 메시지는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상에 깊은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어렸을 때 정서적 학대나 방치, 정서적 숨막힘을 당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잘못된 양육 방식은 아이의 정체성과 자기상 그리고 자존감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아이의 자존감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가 태어난 뒤 3, 4년 동안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3, 4년 동안 이 말에서 가슴 무너지는 엄마들 계시죠. 네. 연구 결과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서 3년, 4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이때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몸은 기억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른이 돼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이런 치유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내가 알게 된 순간부터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아이도 회복을 다 하더라고요. 다만 하다가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힘들더라도 꾸준히 가늘게 가더라도 끊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계속 실천을 놓지 않고
해서 가다 보면 아이들도 회복하게 되어 있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회복되어 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예요. 그죠? 25페이지. 잦은 야단과 비난은 아이 마음속에 비판자를 만들어낸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 아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음속 비판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다. 결국 마음속 비판자의 목소리는 꾸중하는 부모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치만 어린 시절 부모의 이런 꾸중이 그럴만하고 적당한 것이었다면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마음속 비판자는 가끔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건강한 거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인 잔소리나 지속적인 비난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가끔씩,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럴만하고 적당한 것이었다면 이 정도는 건강한 거죠. 어른이 됐을 때 마음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분별하기 전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내 안에서 들려오니까 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년 시절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부모라든지 뭐 조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이게 어른이 된 뒤에도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비판자, 감시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게 이제 나를 조정을 해서 내가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배려 깊은 사랑을 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죠. 너무나 힘들죠. 내가 받은 대로, 유년 시절에 내가 사랑을 받은 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나는 사랑받고 컸다고 말하지만 양육할 때 보면 다 그게 나와요. 사랑받고 컸으면 내가 사랑받은 대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때 그렇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크게 힘들지가 않죠. 속에 내면을 건드려지는 게 잘 없으니까. 근데 나는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양육을 할 때 보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아이에게 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에는 없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랑받고 컸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받아 커왔는지는 양육을 내가 육아를 해보면 알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내가 읽은 부분 페이지 수만 적어주셔도 좋아요. 페이지 수 적고 뭐 한 줄이라도 좋고, 네, 궁금한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